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호사다마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TSMC의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11억 달러, 하나로 15조가 넘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57.8%에 달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4분기 전망도 매출 총이익률이 58%로 증가할 것으로 TSMC가 예상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그 TSMC 호 성적은 최첨단 노드 실적이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올 3분기에서 3나노 칩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20%에 달했습니다. 5나노의 32%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7나노 칩 17%보다도 많습니다. 2분기만 해도 3나노는 15%였는데요. 5%포인트가 더 늘어난 것이죠. 여전히 최고 주력 노드인 5나노는 2분기 35%에서 이번 3분기에는 32%로 3%포인트 줄었지만 이 줄어든 부분은 아마 3나노 고객을 잡기 위해서 이 5나노 생산 라인을 3나노로 전용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나노, 5나노 단 두 개 노드 비중이 52%고 7나노까지 합치면 무려 69%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57.8%나 되는 데는 이런 최선단 노드 7나노, 5나노, 3나노와 같은 최선단 노드의 가동률이 뛰어난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호사다마라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적잖이 나왔는데요. 바로 패키징 설비인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의 부족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웨이 저자는 공격적으로 패키징 생산 능력을 확장해 왔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든 확장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용량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인 2025년에는 실제로 현재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패키징 설비가 2배로 돼도 용량이 부족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TSMC로 그만큼 팹리스들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TSMC가 이런 영업 환경을 10분 활용해서 또 패키징 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 배짱 영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웨이 저자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스템 시장, HPC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만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수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HPC 시장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AMD, 브로드컴, 미디어텍 등의 칩도 다 이런 패키징 기술을 써야 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근 디인포메이션에 다시 한번 언급됐던 엔비디아의 전용 패키징 라인 신설을 TSMC가 거부했다는 그 일화도 떠올랐는데요. 이미 패키징 라인 부족은 TSMC와 손잡고 있는 후공정 업체인 엠코가 미국에서 설비 증설에 나서고 TSMC로부터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을 엠코가 로열티를 받고 전수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텔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서 밀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후공정 물량만 따로 수주하는 등의 비즈니스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칩업계의 첨예한 이슈가 바로 패키징 설비 부족 이슈입니다. 한편으로 엔비디아는 그 삼성이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패키징 기술로 원형이 아닌 사각형 패널에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대안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도 외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장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 활용된다고 해도 AI 칩에서 크게 빛을 볼 수준까지는 기술이 활용되진 않겠지만 엔비디아가 AI 칩의 패키징 방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기술 수요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단점도 큰 것입니다. 이 웨이 저자는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전력 문제도 부담이 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웨이 저자는 전기 비용이 14%가량 상승하면 이익률이 1%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TSMC가 계속 설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전력 공급 긴축과 전력 가격 상승, 전기료 상승이 TSMC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사실 그 컨퍼런스 콜에서 또 눈길을
사로잡았던 대목은 2나노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 같은 웨이 저자의 언급이었는데요. 2나노에 대해서 고객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웨이 저자는 소개했습니다. 이 3나노보다도 더 많은 전례 없는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미끼성 발언도 내놨는데요. 일전에 애플도 내년 가을에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2나노 대신에 3나노 파생 노드인 N3P를 활용해서 AP를 만들 것이란 거밍치 애널리스트의 발언과는 조금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이 퀄컴도 내년 가을에 나오는 스냅드래곤 8 5세대 AP를 삼성 2나노와 TSMC의 N3P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동시에 테스트할 것이란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이 저자로서는 TSMC의 마지막 핀팻 노드인 3나노가 내년 길게는 내후년까지 주력 노드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자신의 첫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노드인 2나노가 빨리 시장에 안착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고객 문의가 폭주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R&D 분야 부사장도 부연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 IC 설계 회사들이 통상 제품을 양산하기 3, 4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하는 만큼 올해부터 이미 2나노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SMC로서는 3나노에서 양산 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가장 먼저 적용한 삼성을 의식하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TSMC 호사다마와 관련해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중국 업체와의 협력설인데요. 미국은 지난 2020년부터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하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웨이 같은 업체들은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간 장비 부품 등을 활용해서 만든 칩을 탑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당연히 미국 장비를 쓰는 TSMC로서는 하웨이의 첨단 칩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웨이가 최근 그 기술력에서 일취월장된 칩을 선보이자 단순히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성과인지 아니면 TSMC가 음으로 양으로 어떤 식으로든 하웨이의 뒷배를 봐준 때문인지 미국 정부가 살펴보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진실이야 TSMC만이 알 것입니다. 아니 TSMC로도 진실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 습득에 배고픈 승냥이 같은 중국의 SMIC 등 파운드리들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TSMC는 대만이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거대 테크 업체로서도 이미 미국 편에 완전히 선 상태지만 모든 대만인, 모든 엔지니어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의 압박이 TSMC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웨이 저자는 인텔 공장 인수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식으로 일축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웨이 저자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TSMC에 대한 반도체 기업과 각국 정부의 독과점 시비죠. 이미 파운드리 시장을 60% 이상 선점하고 있는 게 바로 TSMC입니다. 엔비디아도 TSMC에 질렸는지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삼성 얘기가 외신에서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인텔마저 먹으면 TSMC는 진짜 공룡이 되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OK 사인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TSMC로서도 팹의 거의 전부가 베타적 X86 칩을 만들기 위한 팹인 인텔 자산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텔도 그간 TSMC와는 전혀 다른 기술 같던 업체입니다. TSMC로서는 그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